6월 14일 장 마감 시황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5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0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70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46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60선 마감했고 마이너스 1.05%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37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22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14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나스닥은 17,6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5,43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82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75원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78불 마감했고요. 휘발유는 1,650원 마감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9,663불, 전일 대비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했고요. 천연가스도 2.96불로 마이너스 2.82%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금은 2,318불 마감했고요. 국내금은 102,700원선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9,400만원 선 마감했습니다. 이슈적으로 보시면 다시 불붙은 미국 AI 관련주,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어도비까지 급등. 어제 미국 AI 관련주들이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주식 분할 발표 후 브로드컴 어제 시간으로 한 15% 정도 올랐었는데 어제 장 마감까지 또 12% 장 시작하고 이어갔습니다. 분위기. 그리고 AI 영향 실적 개선된 어도비가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계속 강력한 모습으로 3.5% 끊임없는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 물가 둔화가 지표들이 나오면서 매크로 완화 기대감과 AI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주식들 계속 종목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음식료주 연일 신고가 랠리 중이다. 증권사들은 아직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인데요. 음식료주가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음식료주 위주의 상승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멘텀으로는 가격 인상, 해외 확대,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일단 오늘 삼양식품 5.72% 올랐고 CJ 시푸드 풀무원 24% 4%. 그래서 코스피 음식료품 지수는 최근 한 달간 이 지수가 24%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음식료주 밸류에이션 급등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현 주가가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료주의 PER은 10배 수준이지만 과거 밸류에이션 감안하면 추가적인 밸류 상승 여력이 존재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음식료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13.4배 수준이었는데 현재 10배 정도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업사이드가 나와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음식료주가 안정적인 실적을 낸다는 점에서 좀 코스피 업종 내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것보다 좀 성장이 나오는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를 다시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음식용 업종 주가가 재평가됐을 때 PER이 22배까지 획득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13배 수준이니까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현대모비스 주가가 갑자기 엄청 급등을 했죠. 이 증권가의 정몽구 명예회장 현대 사망설에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엔 풍문이고 사실무근 공시가 뜨면서 다시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정몽구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돌았고 이제 지배구조의 정점인 현대모비스에 매수세가 엄청 몰려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풍문이 돌았다는 건 또 약간의 건강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테슬라 주총에서 66조 원 규모 성과 보상안 재승인했다. 일론 머스크 추무로 화답했다. 이제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66조 원 그 보상안이 가결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보상안 승인 결과 발표 뒤에 무대에 올라서 팔다리를 흔들며 춤을 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보면 지난 1월에 테슬라 보상안 무효 판결을 내린 이제 법원 판사 회사 측이 이 보상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약간 이 법정 공방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전체적인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보상안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발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신나서 춤을 추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잠시만 일론 머스크는 춤을 춘 뒤에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통한 테슬라의 성장 전망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테슬라의 새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새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인 주주들은 보상안 통과 발표에 환호한 데 이어 머스크가 등장하자 열렬한 함성과 박수를 보내며 머스크에 대한 팬심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이로써 이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엄청 집중을 할 수 있는 약간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또 반등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뭐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에 있을 실적 발표가 매우 안 좋게 나올 예정인데 저번에도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의 입담으로 주가를 크게 올렸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이 나와도 그걸 방어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 AI 연합 구축, 삼성 18일부터 글로벌 전략 회의 들어간다. 아마존, 메타, 퀄컴과 회동을 하고 그에 이어서 가전 반도체 사업 동력 확대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와 대항해서 AI 연합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에 엮여가지고 구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은 가전과 반도체 사업으로 또 확대해 갈지 어떻게 할지 좀 신여담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 글로벌 전략 회의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에코프로 머티 이제 추가 블록딜 소식에 주가가 16% 급락했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막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약간 불씨를 지피는 듯 했으나 에코프로 머티 주요 투자자 지분 추가 매각 소식에 주가 크게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블루런 벤처스라는 회사인데요. 210만 주 2,500억 가량 물량을 블록딜 때렸습니다. 이로써 이제 약간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SEC 7월까지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 예상된다. FOMC 이후에 금리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를 올해 한 차례 정도 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나오자마자, 이제 가상자산 쪽,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솔라나 이런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내렸죠. 그래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가상자산 업계가 SEC가 오는 7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기술 펀드 최종 승인 예정됐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된다면 또 가상자산 업계로 또 큰 수급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되고 또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7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전설 텐스토렌트에 4천억대 투자 주도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투자 참여했다고 하고요. LG전자도 신규 투자자로 참여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전설 짐 켈러의 회사인데, 엔비디아가 한참 올라갈 때 뭐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어, 인터뷰도 하고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의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 켈러라는 회사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 삼성,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피델리티 자산운용 등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는 뭐 2조 8천억 정도의 거의 스타트업 수준인데요. 반도체의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 지금 뭐 최첨단 뭐 AI 칩을 차세대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AI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엔비디아를 좀 대항하기 위한 것 같은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투자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반항하는 이런 업계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삼성전자에 득이 될 게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뭐 팩트는 나중에 가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정리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발표된 PPI도 시장의 예상치 하회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플레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신호 나오면서 국채금리 하락했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지수와 러셀 2000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만 오히려 반대급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살아나는 것이 매크로 지표는 현재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오래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현재 시장은 AI 관련주들 위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도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약해지거나 꺾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어제도 3% 이상 상승하면서 건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경제 지표와 실적 잘 체크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보시면 오늘 음식료주가 그냥 전체 시장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약간 강보합했고요. 전선 관련주들 조금 올라왔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냥 엄청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LG이노텍, 애플 관련돼서 좀 올랐고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정몽구 회장 사망 소식에 올랐다. 10몇 퍼센트까지 올랐다가 7%로 마감했고요. 2차전 지주 오늘 아주 안 좋았고요. 에크프로버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주인공인 음식료주 4조 대림 상한가, 4조 산업 상한가, 4조 시푸드 상한가.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가스 영일만 관련주죠. 상한가, 4조 오양 상한가. CJ 시푸드 24% 상승, 제주 맥주 17% 오늘도 상승.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음식료주들이 거의 다 했다. 그리고 해운사, 조선업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HMM 6%, 흥하해운 뭐 3%뭐 이 정도고 어제는 화장품 수출 관련주들이 엄청 강했죠. 오늘은 또 음식료주가 강했습니다. 이게 계속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게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뭐 반도체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안 부러운 삼양식품, 뭐 삼비디아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래서 수출 관련된 이제 음식료품주들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음식료주 관련된 리포트 좋은 거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